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주말 맨체스터 시티한테 승리하면서 3연승 행진을 이어오는 가운데 오는 주말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레스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 상대로 4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는 한국 시간 12일 자정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할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레스터는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서 최근에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FA컵이었다라고는 하더라도 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3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승 1무로요. 6경기로 놓고 보더라도 3승 1무 2패를 기록 중에 있죠. 레스터 상승세의 원동력에는 바로 이제 겨울 영입 선수들의 활약이 있거든요. 레스터는 그 겨울 이적 시장 막판에 스타르와 크리스티안센 그리고 테테 이렇게 3명의 선수를 동시에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3명의 선수들이 모두 이제 그 에스턴 빌라하고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거든요. 물론 스타르 같은 경우는 자책골을 허용하는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경기 전반적으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줬고, 크리스티안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테테는 심지어 데뷔골까지 넣었는데요. 테테는 특히 첫 슈팅을 골로 연결하기도 했고, 드리블 돌파를 6번 시도해가지고 5번을 성공시키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테테 같은 경우는 요주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그 레스터한테 과제가 있다면 홈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그 레스터가 1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홈 성적이 안 좋다는 데 있어요. 홈 성적만 놓고 보면은 2승 3무 5패 승점 9점으로 승점 6점에 그치고 있는 사우스햄튼에 이어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승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레스터로 원정을 떠나는 토트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맨시티전 승리로 인해서 그 3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는 이번 시즌 두 번째 3연승입니다. 2022년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브라이턴과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에버턴 상대로 3연승을 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는 3경기 연속 무실점은 이번 시즌 처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토트넘은 3경기 연속 무실점 이전까지는 14경기에서 25실점에 무실점 경기가 단 2경기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그리고 3부 리그 팀인 포츠머스와의 FA컵 경기였었죠. 그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는 문제를 노출했으나 최근 3경기는 무실점 경기를 이어오면서 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맨시티전에서는 에메르송의 깜짝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에메르송은 볼 경합 승리 8회로 최다였고요. 볼 경합 승률은 61.5%에 달했고요. 클리어링 6회로 최다였고요. 파울 획득도 5회로 최다였고요. 가로채기도 2회로 최다였고요. 볼 터치는 52회로 다이어 53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고요. 그 외에도 소유권 획득 5회를 기록했고, 그리고 파울 2회를 범했고, 태클 2회를 기록했고, 그리고 크로스 성공률이 50%에 달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에게 악재가 있는데요. 바로 그 로메로가 지난 맨시티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레스터전 결장이 확정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로메로 같은 경우는 월드컵 이후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제외하면 6경기 중 5경기에서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옐로 카드만 6장. 그러니까 퇴장당한 게 이제 옐로 카드 누적 후 퇴장을 당한 거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 그래도 그 토트넘 수비에 있어서 로메로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로메로가 결장한 경기들에서 토트넘의 실점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로메로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요리스가 맨시티전에 무릎 부상을 당해서 스캔 결과 좀 인대 쪽이 파열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6주에서 8주가량 결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가 나올 텐데, 포스터 골키퍼가 사우스햄튼 시절과는 다르게 토트넘 와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거든요. 특히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브렌트포드전 딱 한 경기 출전이 전부였는데, 그 한 경기에서 일단 실수를 범하면서 뒤로 흘리는 실수를 범했었죠. 그러면서 야네트의 선제골 실점에 빌미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포스터는 프리미어리그 풋몹
평점이 5.93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참고로 요리스의 품목 시즌 평점은 6.72점입니다. 즉 요리스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나마 이제 그 토트넘에게 호재가 있다면은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콘테 감독이 예정보다 빠르게 잉글랜드로 복귀했다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그 데일리 메일 그가 사미 목벨 기자, 상당히 그가 공신력이 있는 기자죠. 사미 목벨 기자에 따르면은 목요일 팀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고 레스터전부터 지휘봉을 잡을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콘테 감독이 레스터한테 상당히 강하거든요. 첼시와 토트넘 감독을 수행하면서 9경기에서 8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는 심지어 로저스 감독 상대로도 3전 전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거기다가 토트넘은 케인 선수가 현재 무르르 있는데요. 케인이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200호 골을 달성했는데 이게 그 앨런 시어러 260골, 그 웨인 루니 208골에 이어서 세 번째로 200호 골을 점령한 선수로 등극한 건데요. 시어러는 306경기에 출전해서 200골, 루니는 462경기에 출전해서 200골, 반면 케인은 304경기에 출전해서 200골, 즉 시어러보다도 2경기 더 적은 경기에서 200골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최단 경기 200호 골 주인공으로 등극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공식 대회로 따지면은 267골을 넣으면서 토트넘 역대 최고의 공격수 추앙받았던 지미 그리브스 266골을 넘어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인 셈이죠. 거기다가 토트넘에 또 다른 호재가 있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부진에 탈출해가지고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5경기 품목 평점을 보더라도 그 1월 16일에 있었던 아스날전 5.8점으로 최악이었죠. 그리고 이제 1월 20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전에 6.0점이었는데 반해 이제 풀럼전에 도움을 올리면서 거기서 7.3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프레스턴하고의 FA컵에서도 2골을 넣으면서 9.1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에서는 그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볼터치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음에도 위협적인 슈팅도 한번 가져갔고 그거 이제 골키퍼 선방에 막혔죠. 그리고 이제 역습할 때 있어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 위협적인 돌파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볼터치가 적은 것 대비 6.8점이라는 나쁘지 않은 평점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 중계를 맡은 게리 네빌이 이렇게 그 맨시티전 끝나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손흥민은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선수다. 가끔씩은 내려갈 때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난 오늘 손흥민이 조금은 그의 불꽃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다. 프레스턴과의 경기에서 넣은 골은 정말 대단한 골이었다. 클루세스키, 손흥민, 케인은 아주 좋은 쓰리톱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중요한 게 무엇 때문이냐면요. 이 두 선수가 레스터 킬러예요. 케인은 레스터 상대로 무려 19골 넣고 있고 손흥민은 10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그 양팀 맞대결에서 기록한 최다골 1, 2위에 해당합니다. 이 둘의 활약 덕에 토트넘이 레스터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 수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레스터도 10경기에서 16골을 넣을 정도로 공격에서 선전했거든요. 심지어 무득점 경기도 2경기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토트넘이 10경기에서 30골을 몰아넣었기 때문에 8승 2패의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는 손케 듀오가 있었던 거였고요. 참고로 케인은 레스터 상대로 19경기에서 20골 5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이게 특정 팀 상대 당연히 최다골에 해당합니다. 케인은 이제 토트넘 유스 시절에 레스터에서 임대로 뛴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토트넘에서 이제 주전 공격수 자리매김한 건데 본인을 키워준 팀한테 제대로 빚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손흥민 선수 역시도 레스터 상대로 15경기 10골 5도움으로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에 있고요. 이는 이제 사우스햄튼 상대로 12골 넣은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골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케인은 레스터 상대로 4경기 연속골, 4경기에서 이제 4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7경기에서 7골 3도움 딱 그 2020-21 시즌 전반기 14라운드 때만 골을 넣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 2번의 레스터 상대로 5골 1도움을 넣고 있죠. 지난 시즌에도 환상적인 감차로 2골 1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3대1
대승을 홀로 견인했죠. 혼자서 3골을 다 책임진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전반기 맞대결에도 이때는 이제 교체 투입돼가지고 31분 뛰었는데 해트트릭을 작성을 하면서 6대2 대역전극을 이끌어냈죠. 어쨌건 그 양팀 모두 수비 전력 누수가 큰 편에 속합니다. 레스터가 급하게 겨울 이적 시장 막판에 수타르와 크리스티안센을 영입한 것도 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었거든요. 저스틴하고 버틀란드는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이고요. 그 외에도 히카루드 페레이라, 수마레, 에반스, 은디디 같은 수비적인 자원들, 뭐 수마레랑 은디디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지만은 어쨌건 수비적인 자원인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이들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토트넘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로메로가 퇴장 후 결장이고 요리스도 부상 후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파페사르하고 루카스 모우라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후스쿼드 예상 라인업은요, 일단 그 레스터 같은 경우는 4-2-3-1 예상했고, 이에나초 원톱에 메디슨 공미에 반스와 테테가 좌우 윙에 듀스버리올과 틀레망이 더블 볼란테에 좌우 풀팩의 크리스티안센과 카스타뉴, 그리고 중앙 수비에 파에스와 수타르, 그리고 골키퍼는 워드 골키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이제 케인 원톱에 손흥민, 클루세스키 2선에서 이제 공격 지원에 나서고, 페리시치 로얄 좌우 윙백에 벤탄쿠르 호이비에르 더블 볼란테에 다이어를 중심으로 벤 데이비스와 다빈손 산체스가 이제 3백을 형성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꼭 산체스가 선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로얄이 지난 경기 때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레스터가 어쨌건 토트넘보다는 한 수 아래의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로얄을 스토퍼로 세우면서 프로를 윙백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이제 탕강가가 오른쪽 스토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혹은 랑글레가 이제 중앙 3백의 중앙을 책임지면서 다이어가 오른쪽 스토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콘테 감독의 성향을 놓고 보면은 어쨌건 간에 로얄을 3백의 스토퍼로 활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콘테 감독은 일단은 수비적인 밸런스를 더 중시 여기는 감독이니까요. 하지만은 후반전 승부처에는 로얄을 내리면서 프로를 넣던지 아니면 그냥 로얄을 빼고 프로를 넣던지 이런 식의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고전한다면 말이죠. 이제 후스코어드 예상 스코어는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먼저 후스코어드에서는 레스터가 빌라전에 승리하면서 리그 5경기 무승 슬럼프에 탈출했다. 이번 시즌 리그 홈 성적 승점 9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전에서 힘든 승리를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의 주요 부재가 있다. 이게 로메로의 퇴장과 요리스의 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최근 레스터 원정에서 4경기 3승을 올리고 있다라면서 레스터한테 강한 점을 지적을 했고요. 맨시티전 승리가 토트넘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대1 승리를 예상을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일단 워낙 토트넘 자체가 레스터한테 유난히 강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손케 듀오가 레스터 상대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비 쪽의 전력 누수가 큰 부분은 다소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공격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레스터 상대로는 매 경기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럴 경우 토트넘이 더 앞설 거라고 보입니다. 토트넘한테는 이 경기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맨유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리즈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토트넘하고의 승점 차를 벌리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마지노선인 4위 뉴캐슬과의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고요. 즉 주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뒤집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이제 3위 맨유하고의 승점 차도 4점입니다.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일정이 그렇게 힘든 편은 아닙니다. 일단 레스터 원정이 끝나고 나면 밀란 원정 경기로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최근 밀란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밀란이 최근 4연패의 부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밀란 상대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도 토트넘이 전력에서 우위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첼시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첼시가 최근에 안 좋은데 이때까지도 안 좋은 흐름이 이어간다면은 토트넘은 홈 경기니까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FA컵 5라운드 원정 경기를 칠 예정이고, 이 다음이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죠. 울버햄튼이 최근에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원정 경기를 칠 예정입니다. 즉 레스터전에 승리해서 시즌 첫 4연승과 함께 기세를 쭉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토트넘과 레스터의 프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